우리가 보통 감염병 하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감기처럼 며칠 앓고 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거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두 가지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발견들 덕분에 감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기묘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의 감기는 아주 익숙하죠? 며칠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우리 몸이 싸워서 이겨내고 회복하는 아주 빠른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감염병들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진행 속도는 아주 느리고 한번 걸리면 정말 끈질기게 붙어있고 오랫동안 그 정체 자체가 거대한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인공은 바루크 블룸버그라는 과학자인데요. 그의 정말이지 운명적인 뜻밖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블룸버그는요, 처음부터 바이러스를 찾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혈액 속에 유전되는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찾으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예상치도 못한 무언가와 딱 마주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놀라운 우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알 수 있어요. 첫째, 그는 그냥 자기 분야 연구, 즉 혈액 속 단백질의 유전적 차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단백질을 발견했죠. 셋째, 여기서부터가 대박인데 알고 보니까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바이러스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특정 황달의 원인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블룸버그의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지속 감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없애질 못해서 바이러스가 평생 동안 우리 몸속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숨어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블룸버그의 발견이 있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지속 감염 상태, 그러니까 비형관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의 발견이 가져온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평생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보균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됐고요. 수혈을 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검사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병을 아예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블룸버그가 지속감염이라는 바이러스 세계의 새로운 규칙을 찾아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미스터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주인공은 의학계의 명탐정 칼턴 가이두색입니다. 가이두색이 뉴기니에서 마주한 사건은 쿠룻병이라는 아주 기이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뇌를 서서히 파괴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정말 이상한 건 감염병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열이나 염증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자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 이게 진짜 감염병이 맞긴 한 걸까? 하고 말이죠. 가이두색은 침팬지 실험을 통해서 쿠룻병이 전염된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감염된 침팬지가 증상을 보이기까지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3년이나 걸렸거든요. 심지어 사람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지호성 바이러스, 그러니까 아주 느리게 활동하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발견은 훗날 바이러스가 아닌 프리온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감염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럼 대체 이 끔찍한 병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죽은 가족을 기리는 의미에서 행해지던 식인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이 풍습이 중단되자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서는 쿠룻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특정 문화가 사라지면서 질병의 전파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진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가이드색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입니다. 식인 풍습이 위험하다고 경고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진짜 위대한 업적은 여기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감염인자가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위대한 과학자의 발견이 오늘날 우리 의학계에 어떤 거대한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와 이 새로운 감염 인자들이 얼마나 다른지 표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면역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잘 작동하는데 이 새로운 적들 앞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잠복기는요, 며칠에서 몇 주, 아니요, 수년에서 수십 년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심지어 끓이거나 방사선을 쬐어도 훨씬 더 잘 버텨요. 그야말로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블룸버그와 가이드세렉은 감염병에 대한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끈질기고 상상도 못할 만큼 느리게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이들의 발견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앓고 있는 일부 치매나 다른 만성질환들 뒤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런 독특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슬로우 킬러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일 겁니다.